임병조 전 국회의원님이시고 저희 그 정무위원회 위원장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을 나누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관습헌법에 의해서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가로치고 근원이라는 형태로 일을 추진하게 했는데 저는 그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능을 다오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국회가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회의장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임기가 시작되면 의원 선서를 하고 모든 법안이나 예산안이나 인사는 본회의를 통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의 핵심은 본회의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회의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사를 가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능 이전을 할 때만 국민들이 이것이 행정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어떤 국회가 진실로 지역균형 발전을 바란다는 생각, 이런 신뢰 같은 것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180석, 법률권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을 이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국회의 기능을 본회의장에 빼놓고 다 이전함으로써 민주당의 노무현 정부 이래 갖고 있었던 신행정 수도 건설에 대한 꿈의 완성,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완성, 그 다음에 행정 비효율성의 제거라고 하는 일석삼조의 목표를 갖다가 반드시 거둬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여야 정당이 정파가 당장 자기 이해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속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늘 그래왔듯이 헌법을 개정할 때 당장 발효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 개헌안의 발효 시점은 2032년으로 하면은 개헌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2년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되는 시점입니다. 2020년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해당되는 시점이죠. 그런 것이 4년 중임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양대 선거가 하늘이 위치되고 지방선거가 중간 선거의 성격을 갖겠죠. 그러면서 민너 테이크 스로이라고 할까, 승자독식 구조 같은 것도 더 가능해지고 도연성도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2020년도에 헌법 개정을 해서 2032년도에 발효된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당이 존재할지, 지금 대통령 후보가 2032년도에는 여전히 있을지 자체가 다 안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려놓고 편하게 사실 개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최대 이전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 본회의장을 제외한. 두 번째는 궁극적인 개헌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고, 시차 개헌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두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쓸 거냐와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국회의사당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거 짓겠습니까? 또 박원순 시장도 저하고 한 달 전에 만나서 제가 썼던 책이 있는데,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쓰겠다 하는 구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한 바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심장을 내놔서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에 가장 앞서겠다. 그게 뭐냐? 국가의 핵심 기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대신 그곳을 갖다가 4차 산업혁명, 미래가 오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쓰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국회의원회관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놓고 늘 밥 먹고 기식하고, 또 여의도 금융부에 가서 벤처 자금을 모아오고,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같은 걸 쓰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회로 가면은 된다. 우리가 국회에 내놓는다는 건, 심장을 내놓는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균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칭화대학하고 베이징 대학 사이에는 중간촌이 있어갖고 단일 지역으로는 실리콘밸리보다 특허 출원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나도 미래에 마인과 같은 월드스타가 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상위 20%의 대학이 서울에 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고시 공무원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하면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개조의 상징으로 이것을 써야 한다. 그럴 때는 아마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 합의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세종시에 관한 겁니다. 세종시는 출산율이 1.4죠. 서울은 0.7이고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세종시고 제일 낮은 곳이 이제 서울입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된 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특징은 지금은 공무원 도시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아마 연금 도시화 될 가능성이 커요. 20년, 30년 후에 연금 도시가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에 특별한 주의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도시 기반적 인구의 어떤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아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기존의 도시를 업데이트해서 스마트화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스마트 도시화하는 건데 그것이 이상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중심은 직장이었죠.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가 배치되어 있는 거였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애프터 코로나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기능을 갖다가 모으는 거죠. 거꾸로. 기능에다 사람을 갖다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IoT니 뭐 스마트 자율자동차니 많은 기능들 또 우리 커뮤니티 케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존의 어떤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많은 지방자치체들이 사람 중심 도시, 사람 행복 도시 얘기하는데 대개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잘 돼 있고 요양원 잘 돼 있으면 사람 중심 도시다. 근데 그건 아니죠. 스마트 시티 핵심은 사람 중심으로 기능이 재배치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청사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